네, 먼저 금융과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 비과세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이야기 정윤영 전문가께서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ISA 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죠. 정확하게 비과세는 아니지만 분리과세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종합관리계좌이지만 상품을 무조건 한 바구니에 넣는 것보다는 이 ISA라는 특성상 일부 상품을 집중적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 분산 투자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ISA라는 계좌에 넣기보다는 해외 주식 펀드, 다시 말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 해외 주식 전용 펀드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계선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ISA를 좀 더 효과적으로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면서 좀 더 다양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해외 주식 전용 펀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약간 Q&A 형식으로 살짝 묶어놨으니까요. 보시면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아마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 주식 전용 펀드라는 게 어떤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무한대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2012년 2월,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해서 11월 31일까지 가입한 해외 주식 전용 펀드는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비과세다라는 거. 예, 그래서 무한정이 아니라 유한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납입 한도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인데요. 3천만 원 한도인데 이게 계좌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은행에 들어가든 내 구자의 내 주민번호로 돼 있는 계좌에 3천만 원까지는 전부 다 비과세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건 납입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비과세는 이 3천만 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비과세다. 이렇게 보셔야지 3천만 원 냈다고 이게 비과세다,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세제 혜택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비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눠져 있다. 비과세라고 하면 주식의 매매 차익입니다. 무조건 수익이 난 부분이 아니라 해외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된 차익입니다. 그리고 환율에 의한 수익, 환차익 또한 비과세에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배당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주식 투자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되는 수익보다는 이렇게 주식 매매 차익에 되는 수익이 좀 더 훨씬 더 많겠지만 일부 과세가 배당이 돼서 이로 인한 수익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 주식형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RP라든지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자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또한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된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 요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혜택 기간이 최대 10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축성 보험 10년 동안 유지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비과세다가 아니라 가입 이후 10년까지 난 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은 비과세인데 문제는 이 이후 10년 이후에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상 펀드는 물론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서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채권형이나 혼합형 같은 경우는 채권의 비중이 40%, 50%, 60%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들어갑니다. 거꾸로 따지면 주식의 비중을 한도를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주식 전용 펀드 같은 경우는 주식의 비중이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주식형 펀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한정을 짓느냐? 보신 것처럼 주식의 매매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한다고 하니 주식의 비중이 적은 건 사실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세제 혜택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좀 더 보기 쉽게 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주식형 펀드, 특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 환차익, 그리고 이자 배당 수익이 있습니다. 이 해외라는 단어가 붙으면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다르게 이 환차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환율, 아무리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함에 의해서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해외 주식형 펀드는 그런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반 주식형 펀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때 2007년도, 8년도 때 중국이 급성장을 한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실제로 매매 차익이나 이런 부분이 큰 손실을 본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3천만 원 넣고 적립금은 1,500만 원으로 50% 마이너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은 뭐냐? 환차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 펀드는 국내 펀드랑 좀 다르다.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환차익에 대한 손실, 매매 차익의 손실, 이자 배당, 이거에 대한 모든 수익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전용 펀드는 어떻게 될까요? 매매 차익과 환차익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이자와 배당에 대한 부분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전액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오래 보유하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배당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비중 중에 이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은 실제 펀드에서 수익 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전체 총량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배당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완벽한 비과세는 아니지만 수익을 놓고 보면 그래도 비과세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대상 펀드. 사실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증권가 가서 이거에 해당되는 펀드 소개해 주세요 하면 증권사 직원들이나 은행 직원들이 알아서 권해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이 권해주는 건 무턱대로 가입했다가 손실을 보면 결국은 이 가입자 본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자산의 60% 이상이 되는 펀드만 주식형 펀드로 구분이 됩니다. 단 이 주식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내 설정 펀드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는 펀드가 아니고 국내 운영사가 국내에서 만들어서 외국의 주식을 사는 걸, 그런 펀드만 해당이 된다. 어느 외국에서 파는 펀드가 좋다는데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꼭 우리나라 운영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존 펀드 해당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펀드가 있다. 근데 이거를 깨고 싶진 않다. 이거 그냥 혜택 달라. 안 되고요. 이에 해당되는 기존 펀드는 해지를 하시고 이 전용 펀드를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혜를 주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 300개가 조금 넘는 펀드로 오픈됐지만 앞으로 내년 17년 12월 말까지는 좀 더 많은 펀드들이 오픈되리라고 믿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약 300개 가량 되는 펀드 중에 내가 원하는 펀드를 골라서 가입해야 된다. 기존 해외 펀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 없고 환매를 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된다. 요거를 꼭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혼합형, 채권형, 제외.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에 비과세를 주는 것이지 채권이나 배당 수익에 대한 그 세금은 면제를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혼합형이나 채권형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펀드는 판매가 제외가 되고요. 또 ELS 같은 경우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정말 단순 무식할 정도로 아주 이 제목에 충실하게 해외 주식형 펀드만 비과세가 되고 이런 전용 펀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골라 가입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가입 자격과 한도는 있을까요? 가입 자격에 대한 조건이? IS는 분명히 있었죠. 예, 이 펀드는 누구나가 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가능하답니다. 단 법인은 제외고요. 자, 미성년자가 이 펀드를 가입할 수 있답니다. 물론 3살, 4살, 5살 된 아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될 부분은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가입하고 돈을 넣어줄 때 잘못하면 증여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나 자녀한테 자녀 이름으로 직접 계좌를 개설해 주실 때는 이 증여세 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꼭 계산하셔서 아이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한도를 좀 알아서 가입해 주시는 게 좋다. 잘못하면 오히려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았는데 괜히 애 이름으로 가입했다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인당 3천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계좌 수 제한 없습니다. 비과세 이게 오타가 났네요. 제한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의 상품만, 하나의 펀드만 열어놓지 마시라는 뜻이고요. 일단 이 2년 안에 가입해놓은 펀드는 그 가입 기간이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라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일단 개설부터 해놓으시는 게 좋다. 전 세계 어느 지역이 어떻게 뜰지 어떻게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미국, 유럽, 중국, 아시아 이런 쪽으로 지역을 분산해서 마음에 드는 펀드를 한두 개 정도는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대상이나 분산 투자를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때 또 좋을 수 있으니 하나에만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 물론 가입 금액의 한도는 있지만 그래도 적절히 분산을 하면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또 수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군데 계좌 수가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요. 여러 개 펀드를 미리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가입하고 10년이 경과 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10년이 되면 깔끔하게 빼주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그 펀드가 굉장히 좋지 않는 이상 세금 때문에 갖고 있을 경우 나중에 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예, 10년이 지나게 되면 바로 환매를 해서 일반 펀드를 갈아타시는 게 좋다. 예, 괜히 비과세로 가입했는데 세금 맞을 필요 없겠죠? 예,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해외 주식펀드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투자 손실 시에도 과세 발생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매매 차익과 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 손실 증권사에서 이 상품 좋아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가입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럼 이 펀드가 좋다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가 되고 어느 나라의 수익이 잘 올라갈지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 보시고 나서 가입하셔야지. 이 상품 좋아.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면 펀드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보지 마시고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신 후에 가입하셔서 투자 손실을 막으시는 게 좋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중도 환매 시에도 비과세가 된답니다. 10년을 안 채워도 됩니다. 예, 보험은 무조건 10년이 넘어가야 되지만 이 전용 펀드는 10년 이내에 아무 때나 해지해도 무조건 비과세가 됩니다. 단 가입 기간이 지나고 나서 새로 가입하면 당연히 비과세 효과가 없겠죠.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원금 손실 가능성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원금 보전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뭐 손실이 났네 어떤 내 증권사 직원 찾아가서 멱살 잡고 해봤자 투자를 하고 결정한 거는 결국 계약자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하는 거에 답이 없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펀드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금 아끼려다가 수수료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시기 전에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인덱스나 ETF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수료 혜택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비과세 혜택 꼭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